아니 그러면 수원지법에서 단체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중앙지법으로? 예. 그럼 세 명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명이. 그거 예. 인사이동은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조희대. 조희대 나와. 조희대 나와? 어디에 숨어 있어 조희대? 그래 요즘에 좀 빨리 사진 좀 찍어봐. 진짜 이거 뭡니까? 예. 지금 조희대가 조용히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정치 개입 아닙니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인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사법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볼 김건희 텐데요.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요거 하나만 좀 우리 법조인 분들에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 이게 지금 기각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게 실제 조금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이상하죠. 예, 그거 좀 한번 지적을 좀 해주세요. 매우 이상한데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삼부토건 제가 지난 1년 동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작년 7월 달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처음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활동한 또 있고 축적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내란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라고 여기가 이제 주가 조작 금융 전문 검사를 특수통 검사를 하셨던 분이라서 네. 그분을 만나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쭉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문흥주 특검보가 압수수색영장이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이 전부 다 발부가 안 된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문흥주 특검보는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 법원을 비판하는 브리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문흥주 특검보가 직접 했다. 그리고 상당히 격앙돼 있었어요. 그 전날 굉장히 많은 수의 거의 김건희 특검 거의 전원이 압수수색을 나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영장이 뒤집어졌는데 그때 톤을 보고 이거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가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판사 출신 의원님 한 분은 에이 지금이 처음일 거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걸 거예요라고 했는데 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안 됐다는 게 네. 밝혀졌어요. 네. 근데 발부 안 된 사람이 누구냐? 김예성, 이종호 등 이 삼부토건 사건이나 뭐 요런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사람들. 핵심들이네. 핵심 길목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왜 그렇지? 그래서 누구지 하고 살펴보니까 수원 브라더 3 수원 법원에서 온 3명의 브라더가 있습니다. 중앙지법에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남세진 판사. 이 남세진 판사는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네. 판사예요. 맞아요. 나머지 셋이 수원 브라더스예요. 수원지법에 같이 있다가 같이 왔어요.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장 재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이나 기수 안배를 하거든요. 근데 수원에서 한 군데에서 3명이 다 넘어왔고 29기 30기에 몰려 있어요. 연수원. 그럼 수원 브라더스. 수원지법에서 왔다는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직접 한 사람이 1명, 그다음에 이화영 재판에서 유죄 때린 사람이 1명. 셋 중에 둘.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각 지방법원에서 형사부에서 엘리트들이 영장 전담을 맡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판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그렇고, 그리고 이 영장 발부일이 법원은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는 너무 쉽게 내준다 그래서 그거를 청지하기 위해서 비판이 많고요. 2023년 기준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8%입니다.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게 인신구속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냥 써서 낸 그 영장 자체만 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것도 없이 이게 옳은 소린가 그런 소리만 따지기 때문에 검찰이 써는 것만 보기 때문에 여기를 기각할 이유가 웬만해서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수원지법에서 단체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중앙지법으로? 예. 그럼 3명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예. 인사이동은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조희대 나와. 조희대 나와?
어디에 숨어 있어 조이대? 그래 요즘에 좀 빨리 사진 좀 진짜- 찍어봐. 아, 진짜 이거 뭡니까? 특히 지금 조이대가 조용히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정치 개입 아닙니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인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사법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곳곳에서 뭐 암초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조이대 이름 나왔으니까 여기 또 국회의원 한 분 계신데 네. 한때는 이 조이대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했습니다. 맞아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네. 진짜 너무 눈에 띄게 해버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하구나.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일단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국회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조이대. 지금 사실 국회에서 지금 당장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법안들은 여러 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대법관 증언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의했던 법 왜곡죄, 조희대나 지기현 같은 양반들 지기현, 와. 이런 분들 법을 왜곡해서 특정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했다. 그거 처벌해야 된다. 네. 예, 독일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 저희들이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해놓은 건데 그런데 저는 급하게 해야 될 것과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렇게 급하게 막 하다 보면 사법개혁이 제대로 안 된다. 오히려 괜히 서두르다가 실수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네.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네. 그런데 급히 해야 될 것과 저는 조금 더 깊게 논의를 사회적 논의를 모아갈 과제가 두 개가 달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 지금처럼 법관들이 전부 다 강남 8학군에서 한 50%가 나오는 이 시스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 이거는 굉장히 좀 논의를 깊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법 왜곡죄, 그다음에 지금 몇몇 판사들이 이렇게 그 사실 이상하게 정치 개입한 사안 이런 거는 진상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상조사하고 수사해서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대법관을 증언해서 기본적인 사법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좀 빠르게 처리를 하고 네.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좀 큰 틀의 사법개혁은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논의해야 된다. 네. 근데 야 사법개혁 그렇게 서두르다가 큰일 나 바늘 허리 매 못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한 과제까지 자꾸만 뒤로 밀어요. 여론에서 오케이. 왠지 판사님들 욕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오래 있어요. 네. 해도 오래됐기 때문에 해도 돼요. 그렇죠. 뭐 세상에 신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는 신성 가족이고 누구는 그럼 더티한 가족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는 다 비판하는 거죠. 네. 법복 귀족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가 어떤 법원을 만들까는 차분히 논의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동안에 해야 될 필요한 일이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그게 몇십 년째 서두르면 안 된다고 지금이에요. 했어요. 이게 한 50년 법을 됐어요. 만드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뭐 신장식 의원이나 우리 박주민 의원 같이 정치를 아는 법조인 출신들은 이게 법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법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국민들에 대한 여론전이고 민주주의적 절차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태워놨어요. 올라갔다는 뜻이야.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뭐 어떡하라고. 근데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들이 법률 제도적인 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있기 전까지 몇 달 동안 국민들은 모르는 거야. 자, 국민들이 모르면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죠.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관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압박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법을 그냥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이 알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문회도 하고 뭐 다양한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눈에 띄게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조이대가 조금 압박받은 느낌이었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자유인이 됐다고. 그렇죠. 지기현도 압박을 받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뭐 공개도 하고 앞단도 공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조용히 재판하고 맞아.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이거 그러니까 안 그렇게 되는데. 가는 게 지금은 아까 이제 신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법원에 대해서는요 간접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케야 정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 얘기하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실제 막상 우리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법들은요 매번 바뀝니다. 국가에서도 맨날 법 만들고 어쩌고 하고 하잖아요. 법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시대사는 그렇게 바뀌어도
법원 검찰을 움직이는 법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던 법이 그대로 쭉 가다 보니까 이 법조인들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원래 그렇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원래 이런 게 어디서 세상에 법이라고 그런 하는 건 거.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바뀌어야지. 네. 그것부터 깨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상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행정부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도 어쨌든 법률적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뭐냐? 견제와 감시하고 끊임없이 발목 잡고 귀찮게 하라고. 네. 왜?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늘 국회는 사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그럼. 탄핵도 하고 해도 되는 고유의 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치 봐야 돼. 누구나 다 눈치 봐야 돼. 여론이 좀 여론이 좀 식은 것 같으니까 법관 대표회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지. 끝나버리잖아. 그냥 그 여론 쫙 잃었을 때는 대표회의 연다 막 이렇게 해놓고 법관 대표회의 연 것도 사람들 모르고요. 그게 유야무야 그냥 덮인 것도 맞아. 사람들 몰라 지금. 아무 내용 없이 끝났잖아. 아무 내용 없이 끝났어. 아주 안건 5개 미치겠어. 올려놓고 전부 다 하나도 결정 안 했어요. 예. 5개 안건 올려놓고. 미치겠습니다. 조이대 일단 지금 기다려라. 딱 기다려. 조이대 이제 나오냐? 빨리빨리 안 다녀. 하여튼 간에 법 왜곡죄를 반드시 전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잘못 재판하고 네 멋대로 재판하면 너 감옥 갈 수 있어. 네. 라고 하는 거를 판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